지난 영상에서 우리나라 노동의 조금은 암담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둠이 있다면 빛도 있어야겠죠? 5강, 6강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뤄볼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노동 3권이죠. 이번 5강에서는 이 노동 3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헌법 33조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권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노동 3권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며, 또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요.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단체 교섭권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유지를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을 하고 합의된 사항을 단체 협약으로 체결합니다. 이렇게 체결한 단체 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협약에서 정한 노동 조건이나 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의 조항은 무효가 되는데요. 임금, 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노동조합이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면 노동자들은 파업을 비롯하여 태업, 집회 등 집단적으로 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동으로 쟁의행위라고도 부릅니다. 앞서 말한 노동 3권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무시하고 폭언과 망언을 일삼는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에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하지만 교사는 자신이 교실에서 학생들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무시로 일관합니다. 여러분이 그 교실의 학생으로 있다면 교사의 행동을 또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쉽게 떠오르는 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고발을 하거나 교사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빠르게 또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에 실패했을 때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교사의 횡포는 더 심각해지겠죠. 어려운 상황에서 또 갑과 을이 확실한 상황에서 혼자서 잘못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사람들과 모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생 권리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교사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폭언을 일삼는 교사와 대화, 협상을 해야겠죠. 모임의 대표단이 교사를 찾아가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대표단은 교사에게 폭언과 무시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재발했을 때 수업을 듣지 않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을 걱정한 교사는 알겠다, 그만하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약속이 지켜진다면 참 좋겠지만 교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어쩌면 고의로 지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무언가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여러분은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 교실로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다 같이 자리를 꽉 차고 일어나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던 교사는 당황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또 운동장에 모여있는 학생들을 보며 주변에선 무슨 일이냐, 왜 저기 모여있느냐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유를 파악하게 됩니다.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교사와 주변의 관심, 이 두 가지 요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주요 권리가 방금 들었던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예시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폭언과 무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만들었던 학생 권리 모임은 단결권, 즉 노동자들에겐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대표단이 교사를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 이것은 단체 교섭권을, 운동장으로 뛰쳐나가 버린 것을 단체 행동권에 해당됩니다. 단체 행동권의 대표적인 방식인 노동자들의 파업과 유사한 행동을 한 것이죠. 학생들의 행동을 무례하다,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된다 등등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겠지만 교사의 폭언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행위였고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었죠. 노동자들의 노동 3권도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노동 3권의 단결권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일터에서의 부당함에 맞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노동조합이 있을까요? 회사별로 각각 만든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형태는 각 회사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내에서 설치한 기관이다 보니 규모도 소수이고 노조를 싫어하는 임원과 사장님들의 힘에 막혀서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있다고 해도 가입하지 말라는 압박도 존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활동하는 노조에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다양한 직업들의 산업별 특징들을 모아서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나 배, 철강을 생산하는 금속노조, 이 병원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노조, 신문, 방송, 출판을 담당하는 언론노조, 서비스 산업 및 유통에 종사하는 서비스노조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 있던 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경우 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와 지부가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에 노조가 없거나 동참하고 싶은 사람을 찾기 어려워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산별노조와 함께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는 산업별 노조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노조를 만든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이나 직군에 따른 라이더 노조 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고 있던 노동조합 앞에 또 다른 난관이 등장합니다. 사장님들도 경영인 단체와 사용자 단체들을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반수 노조만이 협상권을 가진다는 법을 악용하여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협상하여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정책을 만들기도 했죠. 이에 대응해서 노동자들도 더 큰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동조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물가 상승이나 투입되는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도록 적정 임금을 요구하는 임금 협상을 하죠. 단체 협약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직장 내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포함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하죠.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고 깊은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운동이나 법 개정 운동을 통해 노동법을 포함한 법의 제도 아래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활동은 노동자 스스로의 노동 조건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이롭게 작용합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일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노동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니까 생산된 가치의 양이 많을수록 노동 생산성이 높은 것이겠죠.
독일의 경우 세계 1위 수준의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결은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에 있습니다. 경영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독일의 경우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비중이 높고 스스로 결정한 방침이다 보니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비리를 밝히는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 외에도 많은 사회적 정의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가끔 노동조합에서 노동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노동조합이 왜 저런 걸 하지? 라고 하며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사회민주화, 정당운동, 통일과 같은 정치 의제를 다루는 것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연대하는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치 의제를 다루는 활동을 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낸다면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넘어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과제 해결이 훨씬 쉬워질 거죠.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는 그 자체만으로 정의로울 뿐 아니라 반대의 상황에서 그들의 연대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 더 나은 사회를 그리는 활동들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6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에서 노조에 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노조와 파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조합과 그들의 단체 행동인 파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의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프랑스 노동자 파업 시위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 학생들까지 참여하여 파업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우리는 모두 파업의 자식들이다 라는 피켓을 든 채로 행진을 한다고 하니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텐데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스스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 3권 보장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 노동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과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는 국가도 많습니다. 201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소방관 파업을 보면 9개의 노조가 참가해 5,000명이 넘는 인원들로 추정된 대규모의 파업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위험수당 인상과 인력의 충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파업이 시작되면 경찰 진압이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경찰관들이 파업을 진압하면 소방복, 방독면, 물대포로 대처하여 경찰을 압도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파업 시위를 하는데도 그런 파업을 인정해주는 것은 직군을 떠나서 노동자가 권리를 찾는 행위인 파업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조 조직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OECD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1.6%로 최하위권의 자리에 있습니다. OECD 평균인 15.9%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 거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조직률이 모두 60%를 넘는 것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노조가 조직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조직이 되어서도 임금, 근무 환경 등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조직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다릅니다. 스웨덴에서는 노조가 임금 협상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이 국가의 노동 정책 및 사회 정책에도 관여를 합니다. 노조에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많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국가 전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활동을 합니다. 때문에 노조에 근무하거나 종사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노동 선진국에 비해 노동 3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이유는 앞선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교육, 언론, 정계 등에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파업을 지지하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택배 배송 기간이 늦어지고 물류가 마비되는 불편이 발생했었죠. 그러나 시민들은 택배 기사는 그럴만하다,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란다, 택배는 조금 늦게 와도 괜찮으니 응원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택배 파업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7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을 때에도 파업 전날 초등학교 학생들이 파업을 하는 조리사분들을 응원하는 포스트잇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총파업을 돌입한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파업에 대한 배려와 지지를 부탁한다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파업을 다루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언론에서 파업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기도 하지만 이 파업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과로사로 쓰러지는 일과 많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재해에 노출된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과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죠.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죽지 않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일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 3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법과 제도의 허술한 측면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동 3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부당한 노동 환경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권리라는 것 기억해 주실 거죠? 노동 3권을 통해 나의 또 소중한 사람들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